그냥 무작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작년 초쯤에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꽤나 많이 도움이 됐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 네. 네, 저는 저기 플랫폼 사업팀 웹코어 팀의 박종훈이라고 하고요. 머스맛 새 키우고 있습니다. 네. 나름 열심히 살고 있죠. 오늘 드릴 얘기는 그 코스에라라고 아세요? 혹시? 코스에라라고 해서 현재 이제 온라인 그 강의하는 사이트 중에 제일 큰데요. 제일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제일 잘 벌고 내용도 제일 많아요. 예전에 있던 그 각종 대학교 오픈 코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 옮겨가지고 강의를 하는 데라고 보면 되고요. 앞타임에서 그 보셨던 뭐 AI 관련된 강의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관련된 이런 아주 좋은 그 렉처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강의를 제가 미리 듣고 정리를 해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한글 자막이 없어서 영어로 들어야 돼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잘 넘어가 주시고 오늘 일단 볼 내용들은 뭐 러닝이 뭐냐,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오늘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이런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부분들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나올 거고요.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차이가 뭘까요? 사전 보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찾지 마시고 그냥 느낌상 비슷합니다. 네. 아깝습니다. 반대입니다. 네. 그래도 거의 맞추셨으니까 연필 2자루. 연필 2자루. 먼저 말씀하셔서 뭐 거의 답 나온 거라도 맞췄자니까. 이건 스터디는 그냥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러닝이 이제 자기 그거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런에는 이제 스터디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운동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음악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러닝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 앞타임에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만은 러닝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느냐?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뉴런을 하나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사진이고 위에 거는 트레이닝 하기 전의 사진이고 밑에는 트레이닝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뒤의 사진이에요.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은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시냅스라고 하는 뉴런 간의 연결 관계인데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기존에 없던 연결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거는 요런 뉴런 간의 연결 패턴이 생기게 돼요. 요런 연결 패턴이 생기면은 이제 비로소 그게 자기 거가 되고 학습이 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요 패턴을 갖다가 이제 청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게 될 거고요. 러닝 하면은 청크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청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어떤 생물학적 형태에서의 어떤 그 패턴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단순히 그 패턴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이랑 정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결 관계니까 조그만 할 수도 있어요. 요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청구가 결국에는 학습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나중에 기억 얘기 나올 때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요. 가장 쉬운 세 단계가 이제 일단 집중해서 한번 보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만 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요걸 하셔야 돼요.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이해하는 것과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랑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는 그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연결을 해서 갈고 계셔야지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써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청크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앞에 있던 뭐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 복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식이랑 잠입니다.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오긴 할 텐데 쉬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잘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면서 공부를 하고 조금 다른 것도 공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요겁니다. 이제 중간중간 휴식하면서 저 위에 있는 벽돌이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쌓잖아요. 그 시멘트가 단단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휴식과 잠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밑에처럼 한 방에 다 쌓으려 그러면은 굳을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시험 전날에 밤새면은 머릿속이 아래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또 나왔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앞으로 날 생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 어디가 세 개 틀렸는지. 자, 뭐 손 들고 얘기하시면. 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정답이에요. 맞췄어요. 자, 연필 2개. 네, 지금 요걸 보시면은 저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똑같은 데를 틀렸어요. 일부러 받침을 2개를 틀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세 번째 틀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얘기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드에 대한 얘기, 2가지 모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집중하는 모드, 그 다음에 퍼진 모드가 있어요. 집중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 굉장히 좁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파고드는 모습인 거고요. 퍼지는 거는 이렇게 그냥 널찍하게 표시해 놓은 거죠.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어에만 집중하면 세 번째 틀린 부분이 안 보입니다. 뒤에처럼 좀 더 멀찍이 떨어져서 전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세 번째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중했을 때 모드가 왼쪽, 그러니까 각 단어만 보는 게 포커스 모드, 전체를 다 보게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디퓨즈, 퍼진 모드가 됩니다. 문제는 이 2가지 모드를 다 사용을 해야 제대로 학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집중 모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고 깊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보통은 집중하게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게 청크를 만들 수 있는, 청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이런 집중 모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청크들을 생성을 하는 그런 모드가 이제 집중 모드가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집중 모드를 통해서 청크가 점점 더 이제 제대로 모양이 잡혀가는 걸 좀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제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집중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 가운데 모양처럼 좀 모양이 생겼다가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완전한 어떤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책 보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고요.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다 포함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많이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 요새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특히나 블로그 글 보거나 뭐 게시판 글 보거나 이런 거 집중 모드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다가 잠시 쉬면서 핸드폰 봐야지, 이거 그냥 집중 모드 계속 바뀐 것 뿐이에요. 계속해서 집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디퓨즈 모드가 뒤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청크 자체를 이제 아까 그 시멘트 사이에 껴있던 그 벽돌 사이에 있던 시멘트를 갖다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파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계속 집중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 뒤섞여 버려서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라 막 뒤섞인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뭐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잠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뭐 가볍게 운전하는 것도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청크 간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청크들 간의 연결 작업을 만들어주는데,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모양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열심히 집중을 해서 패턴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패턴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포커스 모드일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이제 디퓨즈 모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개수가 줄어들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넓은 데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패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었던 생각이 디퓨즈 모드가 되면은 여기까지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연결 형태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크 간의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연결된 청크들은 또 커다란 청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집중 모드를 통해서 만들었던 청크들이 연결되면서 점점 더 큰 청크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중간중간에 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뭐 집중하는 건 좀 쉽죠, 그죠? 뭐 하고 싶은 거 의지를 가지고 일단 마음만 다잡고 시작만 하면 일단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비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걷는다든지, 음악도 가사 있는 거 들으면 안 돼요. 가사 있는 거 들으면 가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밑으로 놓은 거 있잖아요. 클래식도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클래식도 공부하시고 나면 클래식도 포커스가 돼요. 이거 무슨 소리가 이상해. 뭐부터 안 돼요. 잘못되니까 가능하면 잘 모르는 거, 그냥 소리 듣는 거. 그럼 뭐 MC 스퀘어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낮잠 잠깐 자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정말 문제가 안 풀려요. 답도 안 보여. 차라리 10분 자는 게 답이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밤에 자는 잠은 이 만들어진 청크들 사이에 껴있는 쓸데없는 연결 관계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 사이사이에 있는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결국 이제 원래 의도치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형태로 뛰는 것과 관계된 연결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찌꺼기들이 빠져나오고 나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빈 공간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서 뭔가 새로운 걸 넣기가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일찍 일어나신 분은 이제 아침이 낫고 뭐 좀 늦게 일어나신 분은 점심 때도 상관없고요. 근데 잘 자고 일어나신 후에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을 때는 상당히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왔네. 자, 기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할 건데 흔히 알고 있는 쇼터 메모리. 쇼터 메모리가 몇 개일까요? 7개? 아닙니다. 예? 1개도 아니에요. 20개도 아니고요. 자, 이번 거는 큰 거 드릴게요. 큰 거. 선물 큰 거예요. 6개. 땡. 10개. 아니에요. 오! 4개. 아, 팀장님 드렸는데 다른 사람 줘야 되겠는데 이거? 4개, 4개. 자, 일단 여기 맞춘 건 팀장님 맞췄지만 어쨌든 이미 갖고 계시니까 드릴게요. 요거 쿠션이고요. 그 PC 연결하시면 엔터 키로도 쓸 수 있어요, 진짜로. 엔터 키입니다. 일단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쇼터 메모리는 4개 정도로 얘기가 확인이 됐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뭐 6개나 7개 이렇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크들 간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 연결 관계 때문에 더 많다고 느끼는 거고요. 실제로는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쇼터 메모리, 여기서 말하는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4개짜리 메모리가 있고요. 이제 롱텀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집어넣으면 이제 그냥 나중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있고요. 워킹 메모리는 아까 막 포커스 모드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지를 하려면 계속 에너지가 필요해요. 얘를 쓰려면.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 청크가 올라와 있고 그 청크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걔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크 얘기하면서 크기 막 여러 가지 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크기와 상관없이 공간 한 개만 먹어요. 그래서 청크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크고 많은 생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습을 많이 하고 같은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낼수록 이런 큰 덩어리가 한 번에 올라가니까 좀 더 많은 더 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4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저 끝에 있는 이상한 녀석을 이렇게 껴놓고 이러면은 자꾸 이상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집중해서 하실 때는 자기 어떤 신경을 건드리거나 뭔가 집중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빨리 빼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롱텀 메모리는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청크를 이제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한 번씩 꺼내봐야 안 잊어먹어요. 이제 아예 안 보면 이제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2가지인데요. 반복하는 거랑 두 번째가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타 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아니고 이제 요거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책을 덮어요. 그리고는 내가 봤던 걸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잠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에요. 뭔가 개념을 만들고 뭔가 도표를 그려보고 뭔가를 하는 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리콜,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잠깐 해볼까요?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청크 또 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네. 단기 메모리, 장기 메모리. 네.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이제 롱텀 메모리로 보내기 위해서는 좀 힘들어요.
일정한 간격을 반복을 해야 돼서 여기 보시면은 대충 이제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 나서 금방 하면 금방 다시 떠오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굉장히 다시 떠올리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씩 벌려가면서 한 번씩 봐주면은 롱텀 메모리로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을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긴 있는데 뭐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네. 그림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시각하는 거. 사람이 이제 시각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운딩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개념 같은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바꾸면 굉장히 기억을 잘해요. 예를 들면 천사 그러면 이렇게 그림. 숫자 천사보다는 그림 천사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기억 궁전이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만나는 아니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실제로 기억하는 어떤 그 배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1층에서 그 지하철 들어오시면 1층에서 이제 계단 올라오시잖아요. 그 계단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첫 번째 단위 몇 개인지? 보통 안 세죠, 그죠? 그 단위 이제 첫 단위 20개예요. 20개인데 그 20개 단에 대해서 기억 그냥 20개다라고 그냥 자기가 모르게 기억이 돼 있는 거죠. 기억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순서적인 순서로 뭔가 기억을 할 게 필요하다. 그럼 거기를 대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어사인 해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뭐 말 한 마리 놔놨다가 뭐 소 한 마리 놨다 이런 식으로 그냥 놓고 나중에 그 위치만 떠올리게 되면은 다시 그게 이제 순서대로 잘 나오는 거죠. 뭐 셜록 같은데 보시면 이제 그 아저씨가 굉장히 이제 이상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이제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포함해서 여러 힘들었던 일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벽인데요.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안 기뻐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무섭죠. 이게 뭔 소린가. 특히나 뭐 딥러닝 나오면서 아까 나왔지. 컨볼루셔널 네뷰럴 딱 나왔어. 다들 아나?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나오기 쉬운데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뭐냐?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이거 혹시 무슨 숫자일까 한번 저하고 관계된 숫자긴 해요.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네, 제가 수능 볼 때 100분위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 최고의 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아저씨죠. 네, 이분도 이런 소리 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저나 저 사람이랑 같은 레벨은 아닌데 똑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는 거는 항상 무섭고 두렵고 쉽지 않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다 아는 것 같아. 특히나 요즘 더 많이 심해지는데 이거 메뉴에 카피 앤 페이스트, 특히 소스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나서 나 다 아는 것 같아. 전혀 모르죠.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 그건 뭐 읽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죠. 그 다음에 구글링 하죠. 열심히 구글링해서 열심히 해갖고 뭔가 해놔요. 그러고 나서 나 다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서치하신 거지 머릿속에 넣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뭐 첫 번째 거 연결되긴 하는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퀘스천을 검색했더니 앤서가 바로 나오네? 바로 갖다 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졸업 문제를 부딪히게 돼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 그 자기 배웠다고 생각하는 걸 사용할 때 시기가 되면은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아까의 그 리콜을 꼭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구글 서치를 하고 나서도 결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잠시 닫아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눈 감고 잠깐 떠올려 보면 돼요. 힘든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보면서 인해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자꾸 이제 아까 말했던 청크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커지고 자꾸 자라나면서 이제 너무 복잡한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
세 개 틀렸습니다 하고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이거죠 이거. 아는 것이 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사람 요런 청크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딱 붙였어. 딱 붙여갖고 이 패턴만 자꾸 보니 이 청크 내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여기 있어요. 요걸 이제 아인슈타인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 독일어래요. 예. 요런 경우에 이제 특히나 시험 볼 때도 가끔 생기죠. 처음에 딱 봤는데 이거 답이 안 보여요. 그죠? 답이 안 보여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조 아저씨처럼 빨간 데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킵하고 다른 거 풀다 보면은 저쪽 핑크색, 보라색 그런 데로 이제 감이 팍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퍼져보는 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벽 중에 하나인데 뭐 처음 보시는 단어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 처음 봤는데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농땡이라고 하면 됩니다. 딱 그냥 그냥 저 단어예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매니에 많이 가시는 분들 계시죠? URL들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 갑자기 생각나고, 그죠? 팀장님 뭐 하라고 시키셨는데 갑자기 커피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요? 등등등등. 다 이겁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이거 많이 뜨죠. 요새 택배도 다 이걸로 오더라고요. 다 이걸로 오니까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 때, 그러면서 뭔가 좀 재밌는 기존의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죠. 기억 속에서. 예를 뭐 여기 새로운 기기 나온 거 얘기 나오는 거 많은데 거기는 재밌는데 가서 보다 보면은 저런 3번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근데 어때요? 실제로 일은 전혀 안 되고 공부는 전혀 안 되고 잠깐의 기쁨을 느낀 걸로 끝인 거죠.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좀 더 이제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결과물보다는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타이머. 이제 요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25분짜리 타이머예요. 25분 동안은 뭘 한다. 뭐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뭘 하겠다라고 그냥 하고 25분 타이머 세팅을 해요. 그냥 세팅을 하고 25분 동안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쉬어요. 그냥 뭐 아웃풋이 나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걸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언해피한 필링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막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깔았는데 보이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크롬 쪽에 보면 이제 블럭 사이트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있고요. 여기다가 블럭할 사이트 리스트 쭉 넣어놓으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너가 몇 번째 접속했으니까 그만 들어와라라고 하게 계속 뭐라고 워닝이 떠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저는 좀 등록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쿠션 받고 가셨네. 제가 아까 드림 쿠션 잘 때 쓸 수 있습니다. 잠깐 차다리 10분 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그냥 빨리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네. 네. 그런 거가 포함되는 거죠. 그때 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HBBTV 2.0 관련된 것들 엄청 많이 써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봐야 될 게 많았죠, 되게. 보기 싫죠, 솔직히. 뭐 아는 게 좀 있긴 하지만은 뭐 새로 들어간 것들이 전에 있던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별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에 참 어려운 어떤
그렇고 이제 앞에 봤던 어떤 농땡이 부리기 쉬운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뭐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